자, 그러면 여러분이 76회를 각자 풀어보셨는데요. 제가 빨리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462페이지 76회 이론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거래의 결합 관계, 거래의 필요소에서 문제를 냈군요. 이 과장님 영업부 박대리 부산 출장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장이 영업부 박대리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금전표 가지급금이니까 차변의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하고 대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즉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이 자산 감소. 개정 과목으로는 차변 가지급금, 대변 현금. 답은 4번에 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이랬습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뭘 작성하냐면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실무에서 할 때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우리 작성하는 거 학습 내용이 없었죠. 우리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실습했습니다. 공부하고요. 자, 그러나 현금 흐름표는 이론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자본변동표도 작성을 하고 주석까지 해서 5가지가 재무제표에 해당이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물론이고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하면은요 5가지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기본적인 거에다가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네. 네. 아, 녹화가 안 눌러져 있나요? 어, 네, 녹화하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재무제표는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의 흐름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답은 3번이다. 다음 4번을 보시면은 3번이죠? 3번을 보시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네, 이 문제 비슷한 거이 앞에 몇 회차에서 얼마 전에 우리 풀었죠.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관리비였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밑에 있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2번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할 때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죠.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죠. 다음 3번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므로 3번이 영업이익하고 관계가 없다.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본사 건물에 대한 보험료 건물에 대한 보험료 판매관리비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3번은 답이 3번. 다음 문제. 재무상태표상 개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배열한 것은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들이 전부 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을 지켜서 배열되거든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현금에 가까운 것부터 배열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현금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나번이 되겠네요. 나번이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제품 개발비 임차보증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보니까 가나다라 중에서 당좌자산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제품이 되겠죠. 재고자산. 그래서 나, 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라 중에서 유동성을 따진다면은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유동자산 밑에 비유동자산을 표시해야죠. 여러분 비유동자산을 표시하는 순서 먼저 투자자산을 먼저 표시합니다. 투자자산. 투자자산이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유동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으면 바로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유동자산 중에서 맨 먼저 표시하는 게 투자자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기에 지금 투자자산 없죠? 그 다음 투자자산 밑에 보면은 유형자산을 표시합니다. 또 유형자산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예, 맞아요. 유형자산. 근데 여기 보기에 지금 유형자산 없죠? 예, 유형자산 없습니다. 예, 아까 유형자산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 유형자산은 그냥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고. 자, 유형자산 밑에 뭘 표시합니까? 무형자산을 표시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가 오는 거예요. 무형자산. 그리고 임차 보증금과 같은 것을 우리는 기타의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서 기타의 비유동자산을 맨 밑에 표시합니다. 예. 비유동자산의 맨 밑에 임차 보증금과 같은 기타 비유동자산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요. 네. 그래서 4번 보기에 있는 걸 보면은 당좌자산이 나번,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가번, 그리고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은 없었고, 무형자산 다번, 기타의 비유동자산이 라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구성을 보면은요, 그렇게 자산을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유형자산 안에서도 당좌자산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안에서도 투자자산 표시하고 유형자산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표시하고 기타의 비유동자산 요 순서대로 한다는 거. 여기서는 답이 2번이죠. 다음 5번 보시겠습니다. 분계로 오른 것은 자 어떤 거래인지 내용을 보시면은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받으러온 7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파산일 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41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41만 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70만 원에서 부족한 얼마입니까? 29만 원이죠. 29만 원은 당기에 비용 처리를 해야죠. 대손상각비 21만 원 되겠죠. 대손충당금 환입은 결산 때 하는 겁니다. 결산 때 대손 예상액보다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더 많을 때에 대손 예상액만큼만 대손충당금을 남기고 나머지를 환입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환입이라는 건 여기서 있을 수 없고 예, 환입은 이게 결산 때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예, 결산 때 분계가 아니라 파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대손 처리 분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41만 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29만 원을 비용 처리한 것은 나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나번 2번이었습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분계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 처리 회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때 있을 수 있는데 언제 있느냐? 대손 예상액보다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더 많을 때 차액을 환입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으로 가면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네, 분계 문제죠. 이것도 5번, 6번 분계 문제를 많이 냈군요. 이번에는. 본사 영업용 건물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 이 설치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죠. 그러면 건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개정 과목은 건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7번. 종업원 김한공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1,7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김한공 씨 퇴사 직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천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김한공 씨 퇴직 지금 지급에 대한 분계로 오른 것은 76회 분계 문제를 참 많이 냈다. 5번, 6번, 7번이 다 분계 문제예요. 그리고 1번도 사실은 분계예요. 거래의 8요소를 물어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7번 문제는 이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계였습니다. 자, 이 직원의 퇴직금이 1,700입니다. 퇴직금의 충당 부채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 퇴직금 지급할 때는 1,700만큼 부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금의 충당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보통 예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짜리 분계 차변이 퇴직금의 충당 부채 대변이 보통 예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다음 8번 부가세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및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 맞습니다. 2번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죠.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임대업은요, 그 부동산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소가 사업장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4번이 틀린 것 같아요.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봐요. 하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안 보죠. 네. 직매장은 판매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사업장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이라는 것은 판매가 일어나거나 제품이 생산되는 곳이 사업장이에요. 근데 하치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은 아니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죠. 예, 1번 맞았습니다.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없다. 이거 약간 모순이 있어요. 영세율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수출품이라는 얘기인데 이 수출품을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어요. 그런데 직접 수출이 아니라 수출품을 수출 무역상사에게 팔아가지고 간접 수출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 회사가 직접 수출은 안 하는데 무역 상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수출하는 간접 수출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무역 상사도 국내 법인이고 제조업인 우리 회사도 국내 법인이죠. 영세율은 적용해 줍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할 거니까. 예, 그래서 간접 수출의 경우에 국내 법인끼리 거래일 때는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네, 직접 수출이라고 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출이라고 안 하고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 영세율 적용 대상에는 국내 거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3, 4번 옳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했다고 해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무조건 우리가 과세사업자는 제품을 또는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부가세 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안 했다 관계없어요. 다음에 4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렇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예, 공급가액, 부가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작성일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주소, 성명. 이게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 4번 읽어보니까 다 맞죠?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네. 앞부분에서는 이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이런 문제를 몇 개 우리가 풀었었는데 76회에서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이렇게 냈고요.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예요? 네. 부가세의 과표, 공급가액을 물어본 거예요. 자, 4번. 외상 매출액 1,500만 원. 매출 할인이 차감하기 전이면은 할인은 빼줘야 되니까 할인 받은 것까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4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고 4번. 거래처 증정한 상품 100만 원. 거래처에 증정했다는 것은요. 이건 뭐 시가로 과세해야 되겠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라면. 자, 시가 200만 원으로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를 증정했다. 그렇다면 과세죠. 시가로 과세합니다. 200만 원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 제공한 견본품. 네, 나번에 그냥 증정한 것과 4번에 무상 제공을 했는데 견본품이다 이거예요. 견본품. 샘플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샘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원은 시가로 과세. 견본품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1,400 더하기 200 해서 1,600만 원.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몇 개나 맞추셨어요? 자, 단발머리로 실무수행 여러분 해봤을 텐데요. 네, 단발머리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입력을 단발머리로 실행을 해놨나요? 네, 단발머리는 기능성 샴푸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했고요. 1번 문제는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독점 판매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형자산 코드 범위의 계정 과목과 적요를 등록하려고 한다. 광업권 계정 과목을 프랜차이즈로 수정하고 표준 코드와 적요를 등록하시오. 3번 189번. 네. 여러분이
계정과 및 조교 등록에 가가지고 바로 237을 딱 누른 다음에 광업본을 클릭을 해서 이게 빨간 글씨구나. 입력이 안 됐겠죠? 컨트롤 F, 네, 컨트롤 F1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프랜차이즈라고 입력을 했고 일반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표준 코드 표준 코드는 189번 기타 무형자산 이걸로 바꾸어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다가 프랜차이즈 현금 지급 여기 대체 적용에는 프랜차이즈 대금 보통예금 지급 저는 지금 입력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되죠. 네, 두 개. 네, 저는 입력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딱 열어서 여러분이 유동자산 체크해 보니까 여기서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 여기 현금부터 상품까지 요 사이에서 틀린 게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았네요. 유동자산 다 맞는데? 여러분, 응? 여러분 유동자산에서 미수금이 뭐가 빠졌던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빠졌군요. 네, 네. 단기 매매증권 300만 원.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은 맞췄고 비유동자산이 맞았고 부채가 틀렸군요. 부채에서 누락이 있나 봐요. 외상 매입금부터 부채니까 맞춰보면 되죠. 장기 차입금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네, 그랬더니 차익이 0 떨어졌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맞출 때는 차익이 0이 나오면 다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맞추셨을 겁니다. 네, 그 수행과제는 그래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수행과제에 고치라는 것만 있는지 또 수행과제에 다른 지시가 없는지 저는 지금 읽어보지 않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고 했어야 됩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세차장 영수증입니다. 승용차 세차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어, 회사는 이 거래가 제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는 거죠.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이니까 여러분이 출금 전표 1월 20일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이 1월 20일에 출금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이렇게 입력은 35,000원으로 금액을 이렇게 입력했으면 맞는 거죠. 그리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다가 2025 0120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다 쓰고 35,000원 입력하고 구분은 그냥 지나가시고 일반 전표에 아까 사용한 그 차량 유지비 822를 여기다 계정 코드 입력하고 적요에다가는 세차비 이렇게 하시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 탭에 간 다음에 명세서 이 불러오기 요거 한번 눌렀죠? 누르고 나서 닫으면서 예 해가지고 저장해 두어야 그게 보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약소금 수취 거래였죠? 약소금.
고도 헤어의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했다 이거죠. 외상 대금 어음 받았다. 어음으로 받았다. 이거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고 받으러음을 증가시키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전표 2월 10일에다가 차변은 110번 받으러음이고 거래처는 고도 헤어이고 금액이 1,000만 원. 대변에다가는 108번 외상매출금 220 코드 들어가고 1,000만 원. 이렇게 두 개의 거래처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받으러음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누르거나 자금 관리 눌러가지고 어음의 종류는 6번 해주고 받으러음에 거기 사진에 있는 받으러음에 대한 어음 번호를 004-2025 0210 12345678 9 넣어주고 엔터 한번 쳐주고 발행일에서 엔터 쳐주고 만기일에서 2025 0410 지급은행에서 더블 클릭으로 국민은행 선택해주고 지점은 서대문 지점이라고 타자해주고 엔터하면 끝. 그래서 보관의 경우가 입력사항이 밑에 많이 있죠. 지금이 바로 보관입니다. 자금 관련 정보 이렇게 입력하면 이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3월 25일 거래인데요. 거래처 직원의 생일 기념으로 상품권 10만 원을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고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카드 결제한 것은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고요. 사변은 선물한 거예요. 예, 거래처 직원 생일 선물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중요한 직원이니까 선물을 했어요. 접대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3월 25일 3월 25일 차변에 813번 접대비 거래처 적용은 생략해도 되지요? 네. 거기 선물 10만 원어치네요. 10만 원. 대변이 미지급금이죠?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사는 현대카드 사용했죠? 현대카드. 그리고 10만 원.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현대카드 코드가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기타 일반 거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3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보험료 50%는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50%는 회사부담.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이런 문제. 예. 처음 해보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쉽게 하셨을 텐데 날짜는 4월 10일이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코드 걸어주시고 320320 차변이 예수금이 절반 예. 절반이면 얼마예요? 응? 16 160 160 예. 또 차변이 나머지 복리후생비 160 160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변의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해주시고 대변은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 코드 꼭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문제는 증빙이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재단법인 목양양로원의 상품을 현물로 기부를 했군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했고요. 이와 같이 타계정 대체 거래는 여러분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예,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뭐 시가는 아예 데이터를 주지 않았으니까 헷갈릴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타계정 대체 거래가 오래간만에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대변에 상품할 때 적용 코드를 8번 코드 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8번 코드 안 넣으면 이거 틀려요. 자, 그래서 4월 20일 요 오래간만에 나오는 문제들 조심해야 됩니다. 4월 20일 대변의 상품이죠. 예,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상품. 예,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시고 적요 생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적요에다 8번을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은 대변의 상품 나가는 게 결산 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때 오직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중의 대변의 상품은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사계정으로 대체한다 해가지고 원가에서 매출원가에서 빼주는 작업을 여기 하기 위해서 적요를 8번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차별에는 기부금이죠. 933. 네. 이건 코드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300만 원. 사계정 대체 거래라서 재고자산 적요에 적요 8번을 꼭 입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76회에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 이게 좀 짚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군요. 대변의 상품인데 적요 코드 8번을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1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 나오죠. 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모두 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7월 10일에다가 유형은 11번으로 했을 것이고 분명히 무슨 샴푸 했을 것이고 수량은 40, 단가 3만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거래처는 갈색으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했을 것이고 전자세금 처음에 비워놨죠? 분계는 2번 분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가서 7월 10일 거를 여러분이 조회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엔터 3번 치고 체크하고 나서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먼저 눌러서 확인해주고 발행해주고 확인 눌러.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눌러가지고 로그인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확인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닫고 또 하나 창을 닫은 다음에 조회를 눌러서 여기 외상분계 옆에 전자발행이 나타나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7월 22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분계를 외상분계해주면 상계가 됩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래서 7월 25일 메인 매출 전표에 여러분은 11번으로 했어야 되고 분명 새치 샴푸라고 했을 것이고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 단가는 그냥 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거래처에다가는 반코 에서 반코르로 했을 것이고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분계해주면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가세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하니까 네, 승빙이 좀 유별난 게 하여튼 카드 결제 66만 원짜리예요. 자, 직원 단체 워크샵 진행을 위해서 미니버스를 렌트하고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 미니버스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이랬어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은 미지급금
이런 거래예요. 자, 버스비가 얼마인지 여기 66만 원이라는 카드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8월 19일, 8월 19일 카드의 거래 날짜입니다. 어, 유형은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예, 거래니까. 카드는 현 삼성카드네요. 카드가 이렇게 많죠? 예, 삼성카드. 삼성카드로 해줘야 되고 분명에는 예, 버스 렌트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66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거기에 예, 올버스라고 돼 있으니까 올버로 검색을 했을 거고요. 전자세금은 비워두고 분계는 카드 분계.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죠? 부가세 대급금 맞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로 상품을 고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네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전자계산서. 빨강색은 뭐예요? 13번이죠. 면세 매출 유형입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본거래에 한해서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라고 그랬고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12일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여러분이 입력한 다음에 유형은 13번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요. 분명에다가는 무슨 도서라고 했을 것이고 수량 200, 단가 10,000원 이렇게. 그래서 200만 원 나왔고 거래처는 하마 사랑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 되죠. 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혼합으로 분계하셔가지고 두 번째 줄에 차변에 103번 금액은 200만 원 하고 나서 탭키 눌렀죠. 그래가지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거래처를 바꾸고 갔어야 됩니다. 여기서 급한 나머지 그냥 파마사랑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파마사랑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한은행으로 고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를 무슨 문제를 냈나요? 매입인데 세금계산서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했죠. 예. 자, 인터넷 요금입니다. 통신비예요. 그러면 인터넷 요금 작성일자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라는 거 우리가 많이 해봤고 납부기한일에 자동이체 지급 처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라. 그러니까 납부일자 회계 처리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 과제는 작성일자 기준으로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라 라는 거니까 그것만 하면 되고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수행 과제 2 해가지고 납부일에 자동이체된 것도 회계 처리하라 라고 문제를 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작성일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9월 30일로 일단은 입력을 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죠. 품명에다가는 인터넷 요금이라고 했겠죠. 공급가액에다가 4만 원이라고 했겠죠. 예. 잘 봐야 되겠네요. 4만 합계가 4만 4천 원이죠. 공급가액 4만 원이죠. 네. 거래처는 LG U 플러스 LG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1번 해줘야 되겠죠. 분계는 미지급금 분계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한 다음에 차변을
통신비 814번으로 해줘야 되고요. 대변은 253, 미지급금 44,000원으로 일단 메인 매출전표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언제든지 그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수행과제 2 해가지고 납부기한일에 보통예금이 만약에 신한은행 보통예금이다. 예, 이렇게 44,000원 자동이체된 거를 해라. 그러면 일반조표에 가야 돼요. 그거는 일반조표에 가가지고 여기다 10월 15일 입력한 다음에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LGU 플러스,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납부기한일에 무슨 은행에서 자동이체된 것도 회계 처리하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생략한다 이렇게 냈는데 AT 시험이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략한다 했던 것을 생략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 더 내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안에 어려울 것은 없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납부에 대한 것은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차변의 미지급금 LGU 플러스 대변의 보통예금 무슨 은행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납부에 대한 것을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해야지 여기서 고민하면 안 된다 이거죠. 메인 매출 전표는 작성일자 기준으로 미지급금 처리하는 여기까지만 메인 매출 전표 사항이에요. 예. 보통예금에서 납부일에 자동이체된 것은 그냥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이제 부가세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뭘 냈나요?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비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예. 납부한 걸 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예.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대변, 하변에 오는 것은 부채감소 미지급 세금이죠. 예.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서대문이고 금액은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통예금의 거래일 7월 25일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했을 것이다. 7월 25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세무로 검색하면 검색이 되죠. 금액은 2589 플러스로 했고 대변은 103번이고 거래처가 신한은행 보통이었고요. 금액은 2589 플러스 똑같은 금액.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문제를 여러분이 맞췄고요. 자, 결산에 혹시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결산에 수동결산. 수동결산을 아예 안 냈네요. 기말 상품 재고에 자동결산 사항이잖아요. 당기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 비품. 네, 자료 설명해 보면 수동 분계를 이번에는 안 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수행과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여 작성하시오. 네, 수동분계 없이 이거는 76개 결산은 좀 특이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그냥 가면 되죠?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요 칸에다가 2,6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는 판매관리비 밑으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 칸을 찾아서 15240 플러스 그리고 비품 칸을 찾아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죠. 2150 플러스 이렇게 두 개 입력해주고 위에서 전표 추가 예 확인 이렇게만 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부터 차례로 작성해주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12월 상품 매출원가 넘어온 거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당기순위 끝자리 620 한번 확인해 주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요. 여기 620 넘어온 거 확인해 주시고 날짜 2026 0331 2025 0331 예, 이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하면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딱 실행해서 12월로 딱 했을 때 에러가 안 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부터 32번까지 이제 여러분이 답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잘 찾아내셨는지 이 76회 답안을 보시고 여러분이 찾아놓은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이게 답안입니다. 몇 번이요? 24.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2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잖아요. 미처분이익여금이 얼마냐. 근데 결산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전표에 어떤 누락이나 잘못이 있었을 때 이게 미처분이익여금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숫자를 답에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거로 보면 709-6262-0이거든요. 예, 그래서 답이 3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래서 답이 3번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안 나온 것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그 전기에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또 단기의 당기순이익 이것이 더해져 가지고 이게 단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하는 것은 앞에 수행 과제 중에 수행 내용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어, 아니면 수행 내용은 다 맞았지만 결산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결산 절차에서 결산 에러가 안 났어도 앞에 전표가 누락이 된 거는 결산 에러 없이 나옵니다. 음, 네. 그래서 23번 한번 찾아볼까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12월 말.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이라면은 지금 바로 요걸 말하는데 여기 있는 금액이 바로 장부 금액이에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 여기 유형자산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면 여기 있는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요 세 가지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토지는 감루가 없으니까 요 자체가 장부금액이고 차량 운반구는 9,310만 원은 잔액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3,600을 뺀 요게 장부금액이고 또 비품은 2,360만 원이 잔액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1,091만 8,800원을 뺀 요 1,268만 1,200원이 장부금액이에요. 그래서 요 장부금액 3개를 더한 게 여기 있는 79523-200입니다. 그래서 답이 79523-200. 이걸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답지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인제 그 기출 문제 78 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까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해 보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8 회까지 끝나면 새로운 교재로 TAT 2 급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77회 문제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